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성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을 준비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다른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일 텐데, 오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53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16%, 미친 듯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121선까지도 하방 이탈했다가 그래도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는, 그래도 조금 건재한 강한 모습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이거 왜 하락을 했는가, 그리고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뉴스 기사가 막 올라오고 있고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략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뭐냐면은 자세하게 그 스토리를 알고 싶고, 그게 사실은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회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구간을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다음 주에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세한 게 이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다음 주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 그죠? 기회인가? 위기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주분이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좀 쭉 읽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고, 자, 일단은 유럽서 키투르다 SC 제형이 연쇄 가처분 없다. 자, 그러니까 가처분이 어디 나왔다라는 얘기고 기술 이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시 독일이고요. 자,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이거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거예요. 왜 했냐? 알테오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특허 뭔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독일이 그래서 가처분이 됐으니까 일단 판매가 중지가 됐어. 그러면은 독일은 전체 이 키투르다 SC 제형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뭐 이제 헤드라인, 뭐 이제 알테오젠 뭐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머크의 공식 입장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반등할 거라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할로자임 이제 얘네가 하고 있는 이 특허 내용이 있고, 이제 엠다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키트루다 이게 있는 건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미 미국, 유럽 엠다제 특허를 두고 여러 개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이 이제 PTA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PTAB 이제 이거 미국인 거고, 그 다음에 PGR 이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유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2월 구조, 그러니까 좀 짧게 빠르게 이제 이 독일의 지방 법원, 민헨이죠. 지방 법원은 기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손을 들어주기로 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독일만 가가지고 빨리 얘네가 다 지금 특허 침해하고 있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당장 다 일시적인 거죠. 가처분이 나왔다라는 거고, 다른 뭐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 가처분 판매가 안 될까? 이런 거 생각을 당연히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기존에 우리 미국이죠. 키트르다 SC는요, 미국에 이미 FDA 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10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EC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EU 여기서도 27개국
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은 되게 이제 한정된 조치라 한정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미국이랑 다른 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예, 그리고 이 거래량이 돈판됐으니까 이제 무서운 건데 이렇게까지 될 생각인가? 이렇게 뭐 그런 난리가 날 건가? 이 정도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가 아무래도 좀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지금 아까 제가 뭐 PTAB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보통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12에서 18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PGR, 이제 유럽 쪽에 그거는 9개월 정도 걸린다. 아,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죠? 다른 나라에서 아까만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2024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9월 달에 PTAB 미국에서는. 그리고 PGR 일부 개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보통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벌써 시작을 했고 시간이 꽤나 지났고, 그러면 이제 벌써 조만간 2026년이죠. 그러면은 이번 연도 2025년도 말 혹은 2026년도 1분기 상반기,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PGR 뭐 이런 것도 이번 연도 하반기보다는 이때쯤에 다 같이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엠다제 특허 무효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독일 가처분 의미도 상당 부분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크사 그리고 알테오젠 리스크 이거는 이미 다 끝나 있을 거고, 그리고 할로자임의 협상력은 굉장히 약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이게 가처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그러면은 독일이 매출이 얼마나 나와? 뭐 이제 이런 거죠, 당연히. 자, 이 키트루다 매출이 이제 일단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매출이 36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독일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 막 10%야 미쳤어 이러면은 이제 좀 쉽지 않을 텐데 3에서 4%. 그러니까 굉장히 부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IR 담당자랑 이제 통화하신 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저번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건 진행 중이었으니까 독일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회사가 논의 중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답변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할로자임 이슈가 처음으로 부각될 때부터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몇 차례가 있었던 거죠. 기술 수출 시에는 파트너사들이 실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특허권 보호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실사 후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을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딜 역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가 계약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포인트 하나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장중에 해당 뉴스가 나왔고, 이제 그죠? 이제 이거는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헬로자임 얘네가 주가가 막 오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당사자인 머크나 할로자임 주가 변동성은 크지가 않았고, 할로자임은 머크 대비 주가가 좀 더 하락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까지가 IR 담당자 이제 통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건요. 일단 기존의 이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 차트라고 하는 것 잘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바이오 종목이 원래 이래요. 이런 이슈들이 늘 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구간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거래량들 이런 게 좀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물량들이 좀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 코스닥 그리고 알테오젠 프로그램 매매에서 좀 물량이 나왔다. 이거 체크할 수 있겠죠. 10%꽤 이제 있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야겠고, 오늘은 외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이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또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근데 얘네가 오늘은 저렇게 매도를 했지만 평상시에는 어땠는가? 그죠? 평상시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에서로 또 던지고 이제 장중에도 던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결정만 하면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안에 독일 지방 법안에서는 가처분, 그죠? 가처분인 거고, 미국 그리고 유럽 이쪽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제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조만간 26년도 1분기 전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1월 달 충분히 가능성 보고 있는데, 이 안에는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올 수 있으며, 기존의 라이센스 아웃, 이런 파트너사와의 실사 과정, 이런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헬로자임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머크 알테오젠 리스크 당연히 완화가 되고, 독일 가처분 의미 상당 부분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일단 떨어졌으니까, 충격에 한번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다 보니까 이 꼬리를 채우는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시고, 121선을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이 얼마냐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떨어질 때 볼게요. 한번 38만 주, 40 여기서 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충격을 한번 준 거고, 그 다음에 89만 주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수세가 중요한 거예요. 50만 주.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지금은 15분봉입니다. 27만 주. 그 다음에 21만 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먹은 물량이 그렇게 사실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막,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를 막 넣으면은 이게 약간 이 세력 애들의 의도된 하락일 수 있겠다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제 기미들의 페닉스들도 많이 동반됐을 거고요, 이 아래 구간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 50만 주가 이 정도 그렇게 받아주는 물량이 강한 건 아니라 가지고 요 꼬리를 채우는 요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은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월화수 며칠 안 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겠고, 이제 여기서 뭐 엄청나게 오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놀아주다가 며칠 놀아주다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래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맞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사실은 많은 분들 기회로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죠? 기회로서 잡고 싶은 게 맞아서 또 기회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잡으려면은 뭐 여기서 급하게 막 잡으시기보다는 이런 거 확인하시고 잡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머크사의 공식 입장, 이런 것들 올라오면 또 이제 주가 확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나머지 진행 내용, 일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니까 소통방에다가 바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또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종목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또 이제 바이오 또 수급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브리핑 드리고 하도록 할 거니까 소통방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또 갈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알테오젠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9720-5448번 요거를 놓치지 말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꾸 놓치니까 강조를 좀 자꾸 드리고 있고, 이런 거는 제가 구독자 1만 명이 될 때까지 지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우측 상단에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좀 보이실 텐데 여기다가 알테오젠 하면은 이제 좀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숫자 9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좀 물려 있어. 근데 큰 걱정은 안 되긴 하지만 내가 물려 있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얼마 얼마 원이다.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이런 것도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평단가 구간별 대응에 대해서 짜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알테오젠 주소로 따로 좀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발송의 형태로 소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왜 파는지 그리고 매수 비중, 매도 비중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자 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봐서 계좌에 0이 하나 더 붙고 지금처럼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예, 대응을 잡고 하셔야지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채널이 성장하겠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먹어야 될 건 또 챙겨 드시고 그죠?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함께 진행하셔야지만 저도 채널이 성장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도 보시게 되면요. 11월 25일. 자, 얘도 막 잘 갔어요. 이제 알테오젠은 워낙 이제 우상향 추세를 잘 보여줬으니까. 근데 되게 오랜만에 큰 반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안에서 막 매수합시다. 더 가니까 무조건 더 가니까 왜 사세요? 이러진 못해요. 그죠? 떨어져.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미쳤다. 근데 이제 끝났냐? 아니다. 그죠? 이날 그래서 잡았던 거니까 이때도 위기였죠, 사실은. 아, 뭐야. 미쳤어. 왜 또 끝났어 벌써? 또 장난질이야? 이제 아니다. 그죠? 이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알테오젠 지금도 저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고 있다가 아, 지금은 한번 좀 잘라야겠다. 이럴 때가 좀 있잖아요. 매도를 해야겠다. 뭐 이럴 때가 이런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이번에 네이처셀처럼 가는 겁니다. 제 영상 살아있으니까 네이처셀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꼬리는 채울 수 있다. 근데 제로소멸 FDA 대면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로소멸 이럴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네이처셀 주주분들한테만 따로 여기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간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말자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통방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요. 636명의 구독자분들이 입장해 계십니다. 자, 이분들 다 우리 철저한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장 요청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인증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인증이라고 해봤자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9번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알테오젠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시구나 제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같이 남겨주셔야 되지만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로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이름이나 닉네임인 거니까 숫자 9번 한 다음에 문선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확인하고 바로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아서 말씀 좀 드리고 무시는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가지고 입장 빠르게 하시면 되겠고 들어오셔서 시장의 흐름, 중요한 일정, 그리고 중요한 소식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주식이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요거라고 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이 경험에서 나오는 멘탈 관리, 자세, 나만의 규칙,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린다예요. 물린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 필수, 욕심 금물, 리스크 관리 행상해야 되고 조급함은 손실이다. 딱 요 정도 정리를 해드렸죠. 하지만 막상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매도 지표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급해지잖아요. 욕심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걸 후회하다가 더 이상은 나를 두고 가지 마 하면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수익을 봐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은 못 먹었잖아. 이만큼. 이걸 못 먹었다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요.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죠. 이걸 또, 그죠? 이만큼을 내가 못 먹었 것에 대한 보상심리, 이게 생겨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언제 매도하지? 하다가, 더 살까? 뭐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때가 뜨면 말씀드렸죠. 50% 일단 매도를 때리고 보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 없다. 그리고 떴을 때 50% 일단 매도만 하자. 왜?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갔잖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카카오가 이때만 그랬나? 위쪽에서도 그랬고요. 저 꼭대기가 중요했죠. 뭐 펩트론, 저희 종목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펩트론 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이런 애들 다 보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좀 쓰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식이랑 세팅 방법이랑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